well simple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팔았는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오지? 우리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즉시 끝나는 세상에 산다. 주문하고, 결제하고, 전송하고. 그래서 매도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낀다. 하지만 투자 세계는 다르다.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내 은행 계좌에 찍히는 건 아니다. 거래는 체결되지만 정산은 보통 T.점. 영업일 기준 이틀.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 금요일에 팔면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출금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 투자는 감정으로 하지만 현금은 현실로 움직인다. 급하게 써야 할 돈을 전부 투자 계좌에 넣어두면 결국 손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때 가격이 팔 때 가격보다 비싸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를 것 같을 때 사고 떨어질 때 불안해서 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얼마에 샀는가?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내 매수가. 내가 $20에 샀다면 $18는 손실이고 $25는 여유다. 이 기준 없이 뉴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남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계좌는 항상 흔들린다. 투자는 기억력 게임이다. 내가 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결국 감정이 대신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는 반드시 한다. 조급해서 샀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 겁이 나서 팔았는데 그 다음 날 폭등한 적도 있다. 그때 드는 생각, 아, 망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그 돈이 아니라 그 후의 행동이다. 손해를 봤다고 분노 매수, 복구하려고 무리한 베팅, 남들 따라 급하게 갈아타기. 이게 계좌를 망친다. 손해를 조금 봤다면 그건 수업료다. 받아들이고 무빙 온. 투자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생존 싸움이다. 한 번의 실수보다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well simple을 쓰는 우리는 버튼 하나로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 이 돈은 언제 필요하지? 나는 얼마에 샀지? 이 하락을 견딜 수 있나?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샀느냐다. 예를 들어 GITS 같은 종목을 샀다고 해보자. 처음엔 스토리가 좋아 보였을 수 있다. 성장 가능성, 확장 기대감, 뭔가 한 방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문제는 성장률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분기마다 들쭉날쭉. 좋은 뉴스 다음에 갑자기 실적 흔들림. 시장은 그 불안정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마음이 약하면 버티기 어렵다. 계속 흔들린다. 계속 의심하게 된다. 계속 지금 팔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전략이다. 만약 내가 GITS를 샀다면 개인적으로는 큰 수익보다 원금 확보를 목표로 두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완전히 안정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종목은 폭발도 하지만 급락도 한다. 그래서 기다림의 기준이 필요하다. 내가 산 가격 근처로 회복하면 일부 정리. 원금 회복 후에는 리스크 줄이기. 수익이 나면 감사하게 챙기기. 이런 식의 보수적인 접근. 모든 종목이 10년 들고 가는 장기 투자가 되지는 않는다. 어떤 종목은 기회 포착 후 정리 전략이 더 맞다. 특히 변동성이 크고 성장 패턴이 불안정한 기업이라면 감정 투자보다는 원금 관리가 더 중요하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이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 많은 사람들이 원금 회복을 패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금 회복은 패배가 아니라 리셋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원금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믿는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기대를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 팔기 전에 이미 팔 가격을 정해두는 것. 손실이 나도 감정적으로 복구하려 들지 않는 것. 그리고 불안정한 성장 기업이라면 더더욱 인내심을 갖고 원금 확보를 목표로 기다리는 것. 이건 비관이 아니다. 현실 관리다. Well, simple. 버튼 하나면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이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얼마까지 견디고, 언제 현금화할지. 계획 없는 투자는 희망이고, 계획 있는 투자는 전략이다.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큰 돈을 한 번 번 사람이 아니라 작은 실수를 관리한 사람이다. 우리는 매번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매번 배울 수는 있다. 그게 계좌를 지키는 힘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단타로 빠르게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이틀. 짧게 사고 짧게 팔았어. 작은 수익을 여러 번 쌓으면 금방 불어날 것 같다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식은 생각보다 단타가 어렵다. 왜냐하면 속도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는 알고리즘이 있고 기관이 있고 초단위로 움직이는 자금이 있다. 우리가 차트를 보고 지금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누군가는 그 전에 움직였다. 그리고 단타의 가장 큰 적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다. 조금 오르면 더 갈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지면 지금 손절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수익은 작고 스트레스는 크다. 게다가 거래를 많이 하면 수수료, 환율 스프레드, 세금까지 쌓인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계좌를 갉아먹는다.
특히 웰심플처럼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전 비용이 포함되면 짧은 매매일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단타는 기술보다 멘탈 게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멘탈이 가격보다 먼저 흔들린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타는 확률이 아니라 타이밍에 의존한다는 것. 타이밍은 항상 정확할 수 없다. 한 번 맞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두 번 맞으면 확신이 된다. 세 번 틀리면 계좌가 무너진다. 이게 단타의 구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조금 벌다가 결국 다시 시장에 반납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꾸준함을 좋아하지, 흥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다. 특히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나 GITS처럼 성장 패턴이 불안정한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짧게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밀리면 판단이 급해진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 보유할 종목인지, 원금 회복 전략인지, 단기 트레이딩용 자금인지, 계좌 안에서도 돈의 성격을 나눠야 한다. 모든 돈을 단타 자금으로 쓰면 계좌는 감정 계좌가 된다. 투자는 빠르게 벌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 천천히 잃지 않는 게임이다. 조급함은 항상 수익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항상 버튼을 빨리 누른다. 하지만 시장은 급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계획 있는 사람에게 준다.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다. 10년 뒤에도 계좌가 살아있는 것, 원금을 지키고, 기회를 기다리고, 실수를 관리하는 것. 단타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빠른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오래 남고 싶은가? 시장은 매일 열린다. 기회는 조급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주식은 수단이지 기반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좌 숫자가 오르면 자신의 가치도 오른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시장이 빠지면 자존감도 함께 흔들린다. 그건 위험하다.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기반은 본업이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꾸준히 쌓이는 현금 흐름, 내가 시간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경험. 이게 진짜 자산이다. 투자 계좌는 그 위에 얹는 구조물이다. 기초가 약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진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은 의외로 단순하다. 본업에 충실하기, 실력을 키우고, 수입을 늘리고, 현금을 확보하기. 현금이 있어야 급락이 와도 버틴다. 현금이 있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 현금이 없으면 좋은 종목도 불안 때문에 팔게 된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계좌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주식은 돈을 대신할 수 없다.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계좌에 100만 달러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심리는 불안하다. 반대로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계좌가 잠시 흔들려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돈으로 선택권을 얻는다. 그 돈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주식일 뿐이다. 주식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주식이 안 오르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한 종목이 떨어졌다고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좌보다 큰 존재다. 투자는 가속 장치다. 하지만 엔진은 본업이다. 엔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멀리 못 간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다. 먼저 내 수입을 안정시키고 현금을 쌓고 그 다음에 투자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항상 불안이 따라온다. 결국 우리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다. 본업으로 현금을 만들고 투자로 자산을 키우고 실수를 관리하고 원금을 지키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 주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면 인생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도구에 끌려가지 말고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 되자. 시장은 늘 열려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SNS에 수익 인증을 올리기 위해서, 계좌 숫자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다. 결국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족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돈의 역할이다. 그리고 주식은 그 돈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계좌가 오르는 날에는 겸손하고 계좌가 떨어지는 날에는 침착해야 한다. 수익이 낮다고 내가 특별해진 것도 아니고 손실이 났다고 내가 무능해진 것도 아니다. 시장은 내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움직일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 것.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고 생활비를 안정시키고 비상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투자한다. 이 구조가 갖춰지면 투자는 훨씬 차분해진다.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 올라도 급하게 팔 필요 없다는 여유가 생긴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힘은 정보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차트도 아니다. 여유다. 현금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복리의 힘은 급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조용히,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한 번의 대박보다 100번의 작은 절제가 계좌를 키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 주식은 돈을 만들기 위한 도구고, 본업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기반 위에 도구를 얹을 때 그 구조는 단단해진다. 기반 없이 도구만 붙잡으면 언젠가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나는 시장을 이기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래 남으러 왔다. 나는 한 번에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쌓기 위해 투자한다. 나는 주식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주식을 인생의 도구로 쓸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순간, 투자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전략이 된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지속 가능하면 결국 도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다. 내가 사려는 회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차트가 예뻐 보여서, 누가 추천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어, 주식을 산다. 하지만 주식은 숫자가 아니라 회사다. 그 안에는 직원들이 있고, 제품이 있고, 고객이 있고, 경쟁사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은 알아야 한다.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 어디에서 돈을 버는가? 매출 구조는 무엇인가? 적자인가? 흑자인가? 성장은 꾸준한가? 들쭉날쭉한가? 부채는 많은가? CEO는 어떤 방향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읽을 수는 있다. 실적 발표 자료, 회사 홈페이지, 비즈니스 모델 설명, 최근 뉴스. 이 정도만 봐도, 아, 이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그림이 그려진다. 그 그림이 없으면 하락할 때 버틸 이유도 없다. 모르면 떨어질 때마다 공포다. 알고 사면 떨어져도 판단이 된다. 예를 들어 GITS 같은 종목이라면 더 그렇다.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지, 왜 성장률이 불안정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걸 모른 채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변동성은 곧 스트레스가 된다. 하지만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하락이 와도 이건 일시적이구나. 혹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구나. 판단이 가능해진다. 투자는 확신이 아니라 이해다. 확신은 흔들리지만 이해는 버틴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나. 내가 이 회사를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모르는 것이다. 내 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최소한 내가 왜 투자했는지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옳을 것 같아서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기대에 가깝다. 결국 투자는 세 가지의 조합이다. 본업에서 오는 현금 흐름, 원금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계좌는 단단해진다. 우리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사는 기업을 공부할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다. 조급함 대신 공부, 감정 대신 기준, 유행 대신 이해. 그 차이가 10년 뒤를 만든다. 주식은 버튼 하나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투자는 버튼 누르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나는 이 회사를 이해했는가? 나는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누르는 버튼이 진짜 투자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공부한 돈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남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